배우 조인성이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NSENM에서 탈출했습니다. 조인성의 이탈은 NSENM에게 큰 타격인데 공교롭게도 통수돌 쓰리정 어블룸은 NSENM 레이블 매시브 ENC 소속입니다. NSENM은 4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본업이 아닌 반도체, 가상화폐 등 다른 곳에 눈길을 주고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매시브 ENC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기업 비덴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자금이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개인 주주 핏바라 장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북한 송금 및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됐던 MNCENM은 또한 비덴트 실소유주 횡령 배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템퍼링 원조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쓰리정 프로듀서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쓰리정 소속사 NSENM 매시브 ENC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조인성이 NSENM 전 IOK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NSENM은 3일 배우 조인성과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며 당사는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오랜 기간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 특별한 믿음과 애정으로 함께해준 조인성 배우에게 감사하다. 향후 다양한 활동에서 빛날 조인성 배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인성은 늘 아낌없는 지원과 무한한 응원을 해준 덕분에 든든했고 많이 감사했다. 13년간 베풀어준 배려와 마음들 잊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인성은 최근 나홍진 감독 새 영화 호프 촬영을 마친 뒤 류승환 감독 신작 휴민트를 촬영 중입니다. 조인성이 NSENM과 결별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NSENM은 작년 8월 이후 6개월 이상 조인성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조인성은 2012년 고현정 남매가 설립한 IOK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인성과 고현정은 2005년 SBS 드라마 봄날에서 인연을 맺었고 계속 친한 사이였기에 소속사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조인성은 1998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26년간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인성은 IOK 컴퍼니가 2020년 쌍방울 그룹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8월 당시 회사명도 NSENM으로 바꿨습니다. IOK 컴퍼니가 오랜 적자를 비롯 작전주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쓰리정은 NSENM 레이블 매시브 ENC 소속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인성은 작년 9월 소속사 이탈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시스는 작년 9월 29일 인디밴드 보컬이 대표로 고현정 소속사 또 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고현정 소속사 NSENM 옛 IOK 컴퍼니가 또다시 내용에 빠졌습니다. 2020년 쌍방울 그룹이 인수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인디밴드 출신 황채한초를 대표로 선임하면서 삐걱거리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작년 8월 NSENM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조인성을 시작으로 소속 배우 이탈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NSENM은 작년 9월 20일 황채한초를 대표로 선임하면서 김민수 단독 대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황채한초는 혼성밴드 진달래밴드 보컬 출신이며 2013년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데뷔했습니다. 2019년 1집 슈가레인 발표 후에는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한초로 활동했으며 배우 최민수 밴드 36.5 전국 투어도 함께했습니다. 최민수는 노래 외에 그림도 그리고 시나리오, 독립영화 연출도 한다. 작품을 봤는데 참 괜찮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극찬했습니다. 황채한초는 7월 말 임시주 주총에 소집 공고를 냈을 땐 진달래 밴드 이력을 적지 않았습니다. 황채한초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뮤지컬, 연극, 콘서트 연출가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광고 기획 크리에이터도 겸했다고만 썼습니다. 2015년 독립영화 서울 두더지를 만들고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달래 밴드 멤버들과 함께 광고음악 회사 센티멘탈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IOK 컴퍼니 콘텐츠 사업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도 채 안 돼 대표가 됐습니다. 황채한초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8월 사내이사 선임 당시 이사회는 추천 사유로 영화 제작, 광고, 작가 활동 등 콘텐츠 전문가로서 역량을 보유한 자로 기업이 진행하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전반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력은 없습니다. 매니지먼트 이해도가 낮아 내외부에서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당시 조인성 전속 계약 만료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NSE&M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으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습니다. NSE&M은 고현정과 함께 오랫동안 이 회사 대표 배우로 활약한 만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13년 만에 둥지를 떠나기도 하지만 간판 배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현정은 여전히 NSE&M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 탈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뉴시스는 더욱이 NSE&M 레이블 매시브 ENC는 그룹 피프티 출신 세나 아란시오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템퍼링 의혹을 씻지 못한 데다가 배신돌 낙인이 찍혀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NSE&M이 4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224억 원, 영업손실은 76억 7,372만 원, 당기순 손실은 204억 원입니다. 작년 실적은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시비 발행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도 200억 원 규모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더욱이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 분할을 결정, 주가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주식을 병합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등 반복하면서 개인 주주들 피해가 커졌습니다. 황당하게도 작년 8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제조와 인공지능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고 권상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과 장정화 형광전기 대표이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획사와 배우들을 공격적으로 인수영입하고 음반사업부를 신설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적자가 심해지자 엔터업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속 연예인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NSE&M 자회사 매시브 ENC가 가상자산기업 비덴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시브 ENC는 NSE&M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실사 보증급을 지급했습니다. NSE&M이 CB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시브 ENC가 비덴트 인수 전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NSE&M의 최대 주주는 디모아, 디모아의 최대 주주는 비비안, 그리고 비비안의 최대 주주는 쌍방울입니다. 만약 매시브 ENC가 비덴트를 인수하면 쌍방울이 간접 지배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쌍방울이 그룹 해체를 선언했고 쌍방울의 최대 주주가 광림에서 세계프라임 개발로 바뀌었지만 쌍방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쌍방울은 최대 주주였던 김성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김성태는 조폭 출신으로 현재 북한의 송금한 사건, 배임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최종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시브 ENC가 인수하려는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2%와 빗썸코리아 지분 10.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빗썸코리아지만 빗썸코리아의 지분 73.56%를 빗썸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만큼 비덴트가 사실상 최대 주주로 있는 셈입니다. 매시브 ENC 관계자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부문 역량 강화는 물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비덴트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계 사업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최종 인수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NSE&M과 비덴트의 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NSE&M은 2020년 비덴트가 발행한 제11, 12회차 전환사채를 총 48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보통주로 전환한 후 매각해 240억 원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식 장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NSE&M으로 바뀌어도 비덴트를 둘러싼 거버넌스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덴트 실소유주 강종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위기인 상황에서 NSE&M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배임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쌍방울 인수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을 인수한 세계프라임 개발은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로 정은호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입니다.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더욱이 어블룸 소속사 매시브이엔씨는 최근 어블룸의 향후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요청으로 프로듀싱을 안성일 대표에게 제안했으며 안성일 대표가 이를 수락하여 함께 작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일과 매시브이엔씨가 1년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며 어블룸의 데뷔 앨범 총괄 프로듀싱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학대 주범인 안성일과 계약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성일과 쓰리정은 원래 템퍼링 공모 녹취록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공범 관계라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SNS 상에는 쓰리정이 학대당했다는 가짜뉴스에 가스라이팅 당한 외국인들이 있어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어블룸에게 20억 원을 투자해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이야기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루머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어쨌든 조인성의 NSENM 탈출은 다른 배우들의 잇단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NSENM 매시브이엔씨 경영을 비롯한 불투명성도 배우 이탈 등을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관측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